안녕하세요. 오늘이 설날입니다. 2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10시 가까이 됐네요. 제 시계를 보니까.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낮에 딸과 사위 내외가 와서 같이 사는 둘째 딸하고 다섯 식구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담소하다가 한 3시쯤 그 친구들은 돌아갔고, 저와 제 집사람, 그리고 함께 사는 둘째 딸은 잠깐 쉬다가 한 4시 반쯤 어디 잠깐 들릴 때가 있어서 들렸다가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죠. 어디 갔다가 제 처갓집에 가서 저녁 먹고 몇 시에 돌아왔나? 한 8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잠깐 좀 볼일 보고 책을 읽을까 하다가 아니면 뭐 재밌는 유튜브를 한번 찾아볼까 혹은 넷플릭스를 하나 볼까. 이게 그 명절이라서 좀 마음이 이렇게 루즈해졌잖아요. 그렇게 할까. 양주가 있으니까 그 잠깐 마시면서 그 어떤 영화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티스터턴의 책도 읽고 이제 여운이 많았고요. 요 책, C.S. 루이스, 요거 작은 책입니다. 요것도 자투리 시간으로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여기에도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편지죠. 이게 C.S. 루이스가 메리라고 하는 그 여류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묶은 책입니다. 한 대목을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잠깐 소개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C.S. 루이스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네요.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발행인이군요. 외국 사람이에요. 평생 한 3만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3만 통. 그 중에서 메리라고 하는 여러 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메리는 미국에 삽니다. 그 메리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좀 나오긴 하는데 크게 소개할 건 없습니다. 아주 저명한 시인은 아니에요. C.S. 루이스보다 나이가 한 3살 많네요. C.S. 루이스가 1898년에 태어났죠. 이 여자는 1895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1898년에 태어나서 루이스가 1963년에 죽었습니다. 이 여자분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편지를 쓰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그 문학과 신앙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부인이 좀 어렵게 살았나 봅니다. 재정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돕고 싶은데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그 미국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다. 참 안타깝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C.S. 루이스는 살아있을 때 아주 저명한 문필가라서 인세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런 방식이군요. 미국에서 C.S. 루이스 책이 출판됐나 봐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인쇄를 그 메리에게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호의를 베풀 수는 없는데 이 여자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편지 왕래가 많았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보낸 편지는 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보관했나 봐요. 다 나중에 이렇게 서간집 묶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서간집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네요. 서간집만 묶은 책이 또 있다고 그래요. 참 재밌게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묵직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편지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여기 발행인의 말에 보면 루이스의 편지를 모은 세 권짜리 서간집에 편지가 대략 3,700통이 실려 있다고 하네요. 쓰기는 3만 통 정도 썼는데 서간집에 들어간 거는 3,700통. 말이 3,700통이지 대단하죠. 제가 제 아내에게 쓴 편지, 결혼하기 전부터 쓴 편지, 그래도 집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아내에게 제가 받은 편지는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답장을 다 쓰고 받은 편지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하죠. 루이스도 보관할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이 루이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는 직접은 모릅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이 루이스가 답장한 것을 보고 추측할 뿐이죠. 이 편지는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1963년 그쪽 나라들은 되게 숫자를 거꾸로 써요. 연도를 바깥으로 씁니다. 뒤에 63 1963년이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65세입니다. 루이스를 아는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저 사람이 저 해에 죽었습니다. 63년도 9월인가 언젠가 죽었어요. 그럼 몇 달 전에 쓴 편지입니다. 윤이니까 마이가 5월이고 윤이 얘가 6월이죠. 윤이 율리 어거스트 이렇게 나가는데 윤이 6월 28일 프라이디 금요일 날 썼습니다. 죽기 몇 달 전에요. C.S. 루이스가 건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글만 보면 정말 삶에 대해서 대단히 활발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약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몇 년 동안은 거의 지팡이 짚고 다녔을 거래요. 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뭐 이 병, 저 병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병동이라고 하는 온갖 병을 다 지니고 살았습니다. 65세까지 살았어요. 아깝죠. 한 90세쯤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변증 글들이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마틴 루터도 6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죽었고, 체스턴턴도 그 정도에 죽었고, 아까운 분들이죠. 뭐 글을 쓰는 분 중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있긴 있죠. 기독교 이 문필가들 중에서요. 65세 어쨌든 이 루이스가 죽는데 몇 달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편지를 받는 메리도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한 80세까지 살았나? 그러니까 루이스가 죽은 다음에 더 살았어요. 나이도 원래 루이스보다 3살 많은 데다가 더 10여 년 더 오래 살았나 그래서 한 80살까지는 산 것 같아요. 그런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75년에 사망했군요. 그러니까 80살 살았네요. 80살까지 살았으니까 천수는 다 했어요. 자, 보세요. 친애하는 메리에게 뭐 dear Mary, 뭐 보통 영어로 편지 쓸 때 dear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친애한다고 그러네요. 친애. 근데 우리는 사실 친애란 말을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To Mary, dear to Mary 이렇게 하나? Dear Mary 이렇게 하나? 메리에게 매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작년 겨울 저도 빈혈 때문에 악성 빈혈증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도 많았고요. 휠체어 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관절이 나빴던가 봐요. 물론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휠체어 탔겠죠. 빈혈. 그래서 수혈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수혈할 때 그 간호사들이 그 자기 핏줄을 잘 잡지 못해갖고 그 큰 스트레스였다. 그 간호사들이 참 그 핏줄 찾기 힘들어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뭐 충분히 산 것 같네요. 그런 거 보면 곧 70이 되니까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뭐 벌써 70이 넘었죠. 정확하게 하면 2023년 1월 4일 되면 만으로 70살이 됩니다. 그래서 70살 되면 보통 교회 목사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70살 되던 해의 12월까지만 대구센터교회 담임 목사로 있겠다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몇 년 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설교를 더 하면 그 책임과 또 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질문할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있기는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저도 많이 살았다. 얘기입니다. 이 악성 빈혈로 힘들어하던 그 루이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지만 부인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죠. 제 생각에 정신쇠약과 전신무력증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길은
메리가 저랬나 보군요. 정신쇠약과 전신무력증. 저런 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실감할 수는 없는데, 가장 좋은 길은 그것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그 병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거.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C.S. 루이스도 저런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아마 그 경험자로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너무 정신을 혼미할 때 정신 차려야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않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대신 자신이 마치 재밌어요. 이게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겨울 잠쥐와 심지어 순무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기세요. 겨울 잠쥐는 알겠는데 겨울잠쥐, 겨울잠쥐가 아니라 겨울잠쥐나 심지어 순무. 순무가 뭐죠? 그 비슷한 건가 보죠. 겨울잠을 자는 어떤 동물인가 보죠. 순무.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여기서요. 그렇죠. 겨울잠 자는 저 녀석들은 거의 반수면 상태잖아요. 이제 건드리면 죽진 않았는데 모든 대사 운동이 거의 한 20,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여기세요. 물론 무력증은 여자보다 남자가 받아들이기 훨씬 쉽다는 것을 압니다. 루이스의 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위트가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위트가 있어요. 죽냐 사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위트를 날리죠. 남자가 받아들이기 훨씬 쉽다는 것을 압니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게으르니까요. 자신을 땅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 비유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곳곳에 많이 나오는 비유죠. 씨앗.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잠재태로 있을 뿐이에요. 그건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씨앗. 근데, 움직임이 없어서 죽은 것 같으나 죽진 않은 거죠. 죽은 듯이 보이나 생명이 특별한 은폐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태,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떤 건지 느끼시겠죠. 근데 우리는 저 상태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죠. 뭐 저에게도 그런 습성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노력만 갖고도 되지 않아요. 노력도 좀 하긴 해야 돼. 좀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긴 하는데, 노력만 해갖고는 안 돼요. 다른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설날에 뭐 가족이나 친지 뭐 등등 조금 만나셨겠죠. 많이는 못 만나더라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때만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화할 때 보면 결국 그 대화의 중심으로 같이 붙들려서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자칫하면 수다에 떨어지게 돼요. 그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계속 그 대화가 그 주제의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자기의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런 거. 무슨 얘기 하더라도 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배려라고 표현할 수 있나?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어떤 거를 발설하는 거죠. 시약과 같은 상태를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루이스가 말하는 상태를 이해는 하시겠죠? 씨앗이다. 정원사가 정한 때에 꽃으로 피어나기를, 예. 진짜 세상 속으로 올라가기를, 지금은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니까. 거기는 화려한 색깔도 없어요. 진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씨앗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현세의 삶은 비몽사몽간의 나른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이해가 되시죠?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 비몽사몽간의 나른한 느낌일 거라는 이 루이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 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현재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지나게 되면 다 그렇게만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자세로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꿈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동양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대몽, 큰 꿈이라고 말이죠. 장자의 호전몽은 더 유명한 거고요. 장자가 나비가 된 거냐?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를 꿈꾸고 있는 거냐? 은유죠, 은유.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꿈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요. 하지만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순간보다 지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 비몽사몽간의 나른한 느낌과 같은 꿈나라인데 현재의 삶이 깨어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은 안 보였군요.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인내하며 기다려 씨앗이라고. 아이고, 안 보였네요. 여기, 제가 컴퓨터 화면을 반쪽은 사진으로 찍은 저거를 올려놓고, 왼쪽은 OBS, 여러분들 보이도록 올려놓은 건데, 제가 한쪽만 보다가 실제 OBS 녹화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됐겠죠? 지금 우리는 꿈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순간보다 지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편지 끝부분에 Yours, Jack 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C.S. 루이스인데 왜 잭이라고 썼냐? Yours, Jack. 잭은 자기 형 이름인 것 같은데 루이스는 똑같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불러준 걸 잭이 타이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 잠깐만요. 그렇지 않나?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잭,
앞에 있는 편지들도 보는데 잭으로 되게 나와요. 이상하다. 그러면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잭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나요? 아,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이런 편지에 보면 여기 보면 yours C.S. 루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기 형이 타이핑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이 책을 읽다가 확인하지 못한 건데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이름이 C.S. 루이스가 아니라 잭으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런가 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